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피그말리온과 나르키소스 그리고 헤르메스의 조각사.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대항하여 전쟁을 벌일 때 제우스는 크로노스의 고환을 잘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크게 요동치며 거품이 일더니 그 속에서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많은 신을 매혹시켰고 제우스마저 그녀를 탐냈습니다. 키프로스의 왕 피그말리온은 성격은 괴팍하지만 조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상하로 여신상을 조각한 그는 자신의 작품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는 매일 조각을 쳐다보았는데 나중에는 급기야 그 여신상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에게 조각상의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그의 정성에 감동하여 조각상에 생명을 주고 그들이 영원히 사랑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심리학 전문 용어가 생겼는데, 이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 결국 무의식 중에 그것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그말리온 이야기를 소재로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작품은 아일랜드의 작가 보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입니다. 이 작품에는 조각가 피그말리온 대신 언어학자 헨리 히길스가 등장하는데, 히길스는 한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의 아름다움으로 결정된다고 믿는 언어학자입니다. 그리고 조각상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비천한 소거를 사용하는 꽃 파는 처녀 엘리자가 등장합니다. 히길스는 엘리자에게 고급 언어를 구사하도록 훈련시켜 사격계의 우아한 여성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동료인 피처린 대령과 내기를 걸게 됩니다. 피그말리온 신화와는 다른 결말이 이루어지는데, 엘리자는 히킬스의 지도로 상류사회의 사격계에 우아하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변신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는 히킬스에 실망하여 주인의 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마이 페어 레이드라는 뮤지컬로 만들어졌고, 같은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영화에서는 오드리 헵번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미남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숙부와 삶의 요정 에코의 고해를 거절했고, 에코는 슬퍼하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에코가 나르키소스에게 제대로 고백을 하지 못한 것은 헤라의 복수 때문인데, 에코의 수다를 듣다 제우스를 놓친 헤라가 화가 나서 말하기 좋아하는 에코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에코는 누군가의 마지막 말밖에 따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산속에 자신이 슬퍼하는 소리를 남겨 사방에 울리도록 했습니다. 그 후 나르키소스는 에코를 죽게 한 걸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며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그 역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나르키소스는 수선화가 되었는데, 수선화의 꽃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자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그의 이름을 딴 나르시시즘은 자신에게 애착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만큼 역할을 다하려 노력하는 것은 건강한 나르시시즘이지만, 지나쳐 자신만 최고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건 병적인 나르시시즘으로 분류됩니다. 제우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가 제우스의 사랑을 거절하자 화가 난 제우스는 그녀에게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외모도 추한 데다 다리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무척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서 무기, 마챙, 그릇 등 많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하는 수 없이 헤파이스토스와 결혼했지만 그 후에도 자유롭게 연애를 했습니다. 특히 잘생겼지만 잔혹한 전쟁의 신 아레스와의 사이에서 5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5아이 중에는 사랑의 신 에로스도 있었는데,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드로도 불리는 사랑의 아기신 에로스는 황금 날개가 달렸고 언제나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니면서 인간들에게 사랑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의 화살통에는 사랑에 빠지게 하는 금 화살과 사랑이 식게 하는 납 화살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테나는 제우스와 지혜의 여신 메티스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메티스가 임신했을 때 제우스는 자신보다 똑똑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후환을 없애려고 바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제우스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에게 금도끼로 자신의 머리를 갈라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헤파이스토스가 제우스의 머리를 반으로 가르자 그 속에서 아테나가 손에 기다란 창을 들고 갑옷을 입은 모습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테나는 제우스의 용감함과 메피스의 지혜를 물려받아 전쟁과 지혜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전령의 신 헤르메스는 상업을 보호하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변장을 하고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조각상을 파는 상점에서 그는 제우스와 헤라의 조각상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에게 헤르메스의 조각상은 얼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헤르메스는 자신이 상업의 신이므로 당연히 조각상도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점 주인은 들고 계신 조각상 2개를 다 사신다면 헤르메스 조각상은 공짜로 드리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많은 문학 작품에서 헤르메스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여기는 인물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헤르메스의 조각상이라는 말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물건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헤르메스는 로마 신화의 머큐리와 동일시되는데 공전 주기가 가장 짧은 수성의 머큐리라는 이름은 발빠른 헤르메스에서 유래했습니다. 또한 상온에서 가장 빨리 액체로 변하는 금속인 수은도 머큐리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 액체와 고체 사이의 존재의 수은에는 전령으로 모든 경계를 넘나드는 헤르메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인간에게 지혜와 문화를 준 프로메테우스로 이어집니다.